이번 시간에는 아이템 선정 방법의 구체화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창업을 위한 아이템 선정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창업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의 프로세스에는 크게 4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창업자로 시작을 하여 구성한 창업 자금을 준비하여 이어서 업종을 선택하고 마지막 사업장까지 완결하는 프로세스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창업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업의 성공과 실패는 창업하는 그 대표자의 사업가로서의 자질과 또 계획한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대한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 설정 및 달성 능력이 필요할 텐데요. 리더로서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100% 달성하겠다는 그 자신감과 능력이 갖춰질 때 가능한 창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인데요. 우리가 수평 또 수직적인 조직 안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또 그것을 소통이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창업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감과 자기 신념이 필요한데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함께 그것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신념과 함께 있어야 되겠죠. 네 번째, 위험 부담 감수 능력과 처리할 수 능력. 위험이 동반될 수 있다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능동적인 추진력과 책임감. 또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사고를 충분히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수용 능력. 또 외부 자원 및 어떤 인사에도 적절한 성공과 이렇게 통할 수 있는 활용 능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적인 아이템이 있다면 그런 지식과 또 그것을 계산적으로 할 수 있는 계수 감각, 또 원만한 가족 관계와 지속적 배경을 통해서 충분한 안정을 통해서 경영 지식과 글로벌 마인드를 높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창업자가 갖춰야 될 첫 번째 프로세스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업 자금일 텐데요. 잘 갖춰진 창업가의 마인드를 통해 초기 창업을 할 때는 창업자의 능력에 맞게 자금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은 개점할 때, 또 준비하는 자금, 또 운영하는 자금, 또 사업 자금 등으로 구분해서 계획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하게 된 매년 사업 보고서도 작성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살펴볼 이 창업 자금의 소요 자금을 추정할 때는 사업 개시 전에 사전 조사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어떤 자금이 필요할지 예상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아울러 서비스업을 창업을 하신다는 경우에는 점포에 대한 어떤 소개비, 또 개점에 대한 행사, 입점 관련 비용, 또 홍보 관련 비용도 예상치 못하게 소요될 수 있으니 별도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총 소요 자금의 20% 정도는 별도로 준비를 하라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창업 자금은 가급적이면은 개인의 100% 자금을 융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1금융 등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량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이 유리할 수 있다고 하겠고요. 만약 부득이하게 부채가 이루어진다면 과하지 않을 정도, 이론적으로는 부채의 비중을 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일을 하는 데는 예비비가 필요할 수 있겠죠.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비비는 총 자금의 20% 정도는 준비하라라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업종 선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업을 하는 창업자의 취미 또 적성이 맞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창업가도 신이 나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한 취미나 적성이 맞는 업종 선택에는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타인보다 유리한 업종을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는 나에게 맞는 업종이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을 때 착용감이 좋은 것처럼 창업자에게 적합한 업종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내가 준비한 자본 규모에 맞는 업종이어야 되겠죠. 너무 과하지 않은 투자 비용 신경 쓰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망이 있고 또 미래 성장성이 있는 업종일 때 가능한 얘기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블루오션을 찾아야 된다라고들 하죠. 마지막으로 창업자의 어떤 조건에 유리한 그러한 업종일 때 가능하겠습니다. 내가 좀 경험이 있거나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식료품 또 식당 등을 한다면 내가 요리를 할 줄 알고 내가 그 음식을 다룰 수 있는 맛을 판별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제품의 수명 주기를 볼 때 도입기, 또 성숙기, 쇠퇴기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죠. 근데 신규 창업에 적합한 시기는 성장기의 초반에 적합한 업종일 때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창업자의 경험, 또 지식, 기술, 특성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이 사업자의 경우라면 성공의 확률은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창업에 성공한 여러 대표들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직장 경험 또는 그에 대한 전공 지식이 있는 것으로서 시작을 해서 성공의 길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업장이 준비되어야 될 텐데요. 우리가 창업 준비 단계부터 정확한 상권 분석과 그에 따르는 입지 선정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상권이라 하게 되면 상업에 미치는 권역이라 해서 무슨 역 상권, 무슨 상가 상권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러한 상권에 이 한자로는 설립자의 지역 지자죠. 그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선 지역에 섰느냐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카페를 예를 들면 카페에는 우리 약속 시간의 장소라든지 교통 시간에 맞춰서 누군가의 만날 장소로 많기 때문에 통상 역 주변 버스 정류장 주변의 상권에 주로 1층 또는 규모가 클 때 통합 2층을 구성하지만 1층이 입증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을.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서비스 창업은 그렇다 할 수 있고요. 근데 제조업이라든지 각종 공장 등은 또 이런 상권과 입지가 반드시 적용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제품의 특성이 매출의 중요한 요인으로 적용하지 않다면 소주 신경 쓸 게 적지만 일반적인 소점포 사업에서는 상품성보다 상권, 입지가 더 중요시 되는 경우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창업 단계별 실행으로서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창업의 성공의 방향은 어떤 것이 필요할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생각도 전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서 서로 계획적인 또 시장 구성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테고요. 두 번째는 고객과 회사가 서로 상생하는, 즉 고객의 주머니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략으로 구성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인 전략을 가져서 직장의 직원들도 함께 1차 고객인 직원과의 유대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 정보화 시대의 정보화 수평적인 공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함께 고려하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성공하는 창업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화두로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저는 제가 쓴 책이나 여러 강의 때 이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강조하곤 합니다. 먼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창업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에는 여러분들의 마음 그 자체가 창업 성공의 노하우일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앞에 보이는 영상의 그 어린이처럼 이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하나도 떨구지 않고 꼭 쥐고 있는 이 마인드, 즉 확신을 갖고 긍정적이며 열정적인 마인드를 함께 또 사명감까지 갖춘다면 우리가 그 창업 성공의 1번인 마음가짐으로써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확신과 긍정적으로 열정을 가진 사명감을 통해 창업 성공의 스타트를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